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전 영상에 이어서 하락장에 좀 강한 종목들 고르는 그런 느낌으로 갖다 이제 좀 예시를 드린다?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 어떤 느낌으로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갖다가 좀 고르고, 그리고 이유 등이 있어야 돼요, 분명.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뭐 빼먹은 것도 있겠지만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고, 혹은 재료 테마 있는 애들 위주로 갖다가 좀 뽑아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는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 너무 미친듯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00원짜리가 3만원, 거의 7배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진단키트 이슈가 있긴 하죠. 하지만 조금 제끼고, 모토닉은 현대차, 수소차 관련 부품 납품, 사실 부각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것도 있을 거예요. 오늘 또 그 니콜라에서 현대차에다가 좀 협업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뉴스가 장중에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올랐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요 녀석. 그리고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정치 테마예요. 여기 KNN 고려산업, 홍정욱 관련 테마고, 서현은 윤석열 총장이죠. 동일 고무 벨트도 이게 누구였지? 동일 고무 벨트도 이게 김세연 관련주고, 오리엔트 바이오부터 여기 프리엠스는 제가 알기로는 여긴 다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오늘 상승한 애들인데, 그 와중에 형제엘리트 6%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재명 옛날에 이제 무료 교복 관련해서 좀 올랐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책주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갖다 엮여 있고, 여기는 다 이재명 관련주였어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죠.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자,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급 기관 외국인이 이탈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수급 들어온 섹터가 바이오 섹터, 바이오란다, 화장품 섹터, 아모레퍼시픽,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기관도 최근에 많이 샀죠. 오늘 연기금이 좀 제일 많이 샀어요. 그에 따라서 종목 지금 차트도 가장 이쁜 상태고, 이런 종목, 이런 자리를 건너뛰었죠. 저항이 여러 번 있던 자리, 그런 곳을 건너뛰고 시원하게 오늘도 밑꼬리를 지수 때문인지 달았지만 결국 종가 끝까지 올려서 마감을 했고, 코스맥스도 양매수, 외국인 기반으로 사다가 기관이 지금 3일째 사고 있는 모습 비슷하죠, 움직임이. 코스맥스는 오늘 이제 장 마감 2분기 실적 호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츠한불은 수급주는 아니지만 오늘 지수 하락을 처음에는 같이 지수 하락이랑 연동이 됐다가, 자, 이거랑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보이는구나.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없나? 자, 하락이 10시 21분이 제일 저점이죠. 10시 21분. 얘도 10시 20분 그 부근, 12분, 18분 그 부근이 제일 저점입니다. 요 부분. 시간대가 비슷하죠. 오늘 지수 툼에 나왔던 시간이랑 제일 마지막 하락 찍고서 반등을 했던 자리랑 얘도 하락했던 제일 최저점이 같은 시간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수 반등을 하면서 얘도 따라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 얘는 좀 내려가는 추세인 반면에 얘는 역행을 하면서 올라갔죠, 결국에는. 이런 놈. 그리고 RF텍, 5G 관련주에도 오늘 수급이 조금 들어왔어요. 서진 시스템이랑 RF텍, 요 두 개. 기간, RF텍도 양매수. 신고가 맞나, 얘? 정고점, 돌파 자리.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리버리, 뭐, 코로나 관련, 치료제 관련으로 갖다 최근에 올랐고, 그 외에 미투온 정도? 미투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자회사인 미투젠 상장 일정이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지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이 2.3% 마감, 코스피도 밑꼬리를 좀 달았으나 어찌됐든 하락 마이너스 1%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 와중에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얘네들을 일단은 찾아 놓으시는 게 매매할 때 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지수 하락을 하는데 얘네가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개별적으로 재료 있고 테마 종목들이 더 많은 애들일수록 다음에도 좀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커요. 정치 테마 애들, 지금 정치주들 갑자기 좀 난리 났죠. 이게 뭐 지지율 때문에 뭐 그런 건지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지만 이제 대선 시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대선 테마 애들이 이번 연도 말부터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지금 좀 움직임이 유동성이 시장이 많을 때 그때부터 좀 땡기려고 하는 건지 세력들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모르지만 조금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관련주들이. 특히 이재명주. 그냥 이재명 저는 이날 판결 나오고 좀 조정을 줬다가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그때부터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죠. 에이텍. 이 판결 나온 날부터 해가지고, 판결 나온 날인데 7월 16일 그때부터 그냥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 시장의 유동성을 좀 이용하려는 모습이기도 하고, 동일고무벨트 시간에 또 상한가를 닫았네요. DRB 동일도 3% 상승.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 애들이 상당히 강했고 그 상승한 이유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죠. 지지율 관련해서.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진단키트여가지고 얘는 저는 매매를 아예 안 보고 있어요. 관심 종목이 없어요. 모토닉은 오늘 올라오긴 했지만 테마가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얘가 재료 강도를 지금 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 부품 납품. 현대차 수소 관련 부품 납품하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토닉도 살짝 저는 배제. 그리고 대금 터진 애들도 중요해요. 지수가 하락하는데 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해당 종목에 관심이 많이 쏠렸다는 거고, 어찌됐든 대금이 많이 터졌다. 관련 주포가 돈을 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얘네가 오늘 하락하면서 밀어버린 종목들이 아니죠.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상승시킬 때는 분명히 누군가 큰 돈을 써야지 상승이 마련이 됩니다. 뉴스를 센 걸 띄우던가. 거기다가 오늘 대금 터친 자리가 이렇게 전고점 저항이 있고 거기를 또 돌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저항 돌파를 계속 시켰어요.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얘네들이. 그래서 정치 테마 애들. 그 다음은 화장품. 화장품이 왜 수급이 들어오지? 지수가 안 좋은데? 지수가 깨지면은 기간 외에는 대부분 파는 게 정상인데 얘네들이 왜 수급이 들어오지? 거기다가 연속성도 상당히 좋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냥 단순하게 해당 실적이 좋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재료가 있죠. 말고 양재츠 관련해서 이런 이슈 혹은 시진핑 이런 이슈 다음 주 중에 특별한 거 아니면 방한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 재료도 엮여있는 섹터죠. 저렇게 중국 고위급 간부가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 그래도 중국에서 지금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한알령 해제하나? 한알령 해제하나? 이런 걸로 왔다가 이치환불이 요 자리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높아 보이는 자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고위 간부가 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알령 이후에 공개적으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 사람이 오는 것도 오는 건데 그 이후에 시진핑 연내 방한 협의 예상
이 뉴스로 갖다가 사람들은 한알령 해제구나 라고 시장에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지수가 안 좋은데 수급도 들어오면서 얘네 다음 주 중에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좀 호재거리도 있는데,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윗꼬리 갭 뜨고서 11%갭 뜨고 윗꼬리 추세 꺾이는 봉이 나왔는데 오늘 그거를 역전시키고 마감을 했어요. 분봉으로 들어가면은 더하죠. 자, 여기가 전 고점이었어요. 아침에 갭 뜨고 돌파를 시켰다가 지지를 못하고 깨졌어요. 지수랑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다시 끝까지 땡겨 올린 점, 이런 모습, 분봉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재료도 있고 얘네들 조정을 주면은 좀 한번 찔러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수급도 들어오고 지수도 역행을 하고 강한 종목에다가 다음 주에 재료도 있고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거기다 코스맥스 실적도 오늘 좋게 나왔고 차트도 전고점 이런 식으로 갖다 돌파를 시원하게 해줬고, 이런 점, RF텍, 서진시스템, 5G 관련주. 오늘 윗골이 좀 길어서 아쉽지만 얘네들이 양매수가 괜찮게 들어왔어요. 기간이 최근에도 계속 들어왔고, 연기금 투신이 오늘 지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땡겨줬습니다. 결국 지수 영향을 받고 좀 꺾이긴 했으나 양매수 금액이 여태까지 대비해서 상당히 꽤 많이 들어온 편이죠. 그러면 얘네들 좀 연속성을 보거나, 근데 오늘 시간에 이미 좀 올랐네요. 2%. 서진 시스템은 왜 늘었지? 시간에가 얘는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군요. 발표가. 그럼에도 얘는 수급이 기간이 계속 들어오던 상태였고, 이런 애들. 그래도 서진 시스템은 장마감하고 이거 실적 안 좋은 뉴스 있네? 제끼면 되겠죠. 간단하게. 셀리버리, 오늘 지수 안 좋고 치료제 애들 대부분 좀 힘이 약했던 것 같은데 얘는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네. 기술 이전 이슈 나올라나 얘도? 최근에 코로나 나올 때마다 지금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죠. 자, 고점 갱신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맞고 내려왔다는 거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 막 8%, 10%가 꺾이죠. 내가 개인인데 돈 많은 개인이에요. 이 종목에다가 내가 돈을 써서 여기까지 끌어올릴까요? 일반적인 개인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종목 여기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안 합니다. 하락하는 종목 내가 돈 써서 위로 올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죠. 내가 돈이 많아도 똑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 하실 수도 있는데 돈이 많다는 가정을 하고도 그런 종목을 내가 끌어올릴까 생각하면은 글쎄요시다. 그런 종목인데 끌어올렸어요. 이 고점을 한번 살짝 갱신까지 해줬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돈을 써서 여기까지 땡겼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 슬쩍슬쩍 스타트를 끊어주는 안 보이는 돈이 좀 있으신 분이 건드렸을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해요. 일반 개인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추세 꺾이고 막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들어온 종목에 내가 이 돈 써가지고 얘 신고가 갱신시켜야겠다. 그럼 사람들이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깊은 조정을 받고서 돌파를 했다. 인위적인 모습이죠. 일반 개인이 쉽게 하기는 어려운 모습이에요. 미투온 다음 주 화요일 미투젠 자회사 상장이 있는데 그게 꽤나 경쟁률이 컸었죠. 한 1000 몇십 대 1인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얘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네. 수급은 조금 아쉽고. 그래서 뭐 오늘 놓친 종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 얘네들은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갔다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좀 있을까? NS, 얘는 시간에가 올랐네. 2차전지 관련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리드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외국인이 땡겼네. 근데 외국인 특성상 단타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조금은 아쉽다. 종군당? 얘는 왜 오늘 또 올랐지? 양매도가 상당히 센 종목인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거는 나파벨탄, 나파몬스타트, 그리고 부시라민인가 하는 임상 3상 뭐 들어갈 수 있다. 가능성. 그런 느낌. DPC? 얘 뭐 상장 일정은 안 나오는데 잘 버텼네, 오늘.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얘 어제 발표해서 일정도 없었죠. 일정이 없으니까 발표하고서 지수, 실망 매물로 갖다 쭉 투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 투매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얘 상장 일정?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종목이 좀 세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점이죠. 왜? 지금 당장 얘 뭐 나올 재료에 대해서 확신 있는 게 없잖아요. 언젠가 나온다지 그게 6개월 이내에 나온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에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게 버텨주는 모습. 카카오? 얘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다가오는데 와, 얘 시총 큰 수급주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얘는 코스피 종목이니까 코스피를 보죠.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버텨줬네. 그러면서 기간이 연기금이 좀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있고 얘 재료가 점점 다가오지. 오늘 다른 종목들 하락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한항공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도 얘 매수가 계속되고 있네요. 기관 외국인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한미약품 오늘 하락하는 와중에 시총 큰 놈인데 외국인이 좀 시원하게 사고 있고 연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은 얘는 좀 매도가 나왔네요. 매드팩토 외국인 단타치로 물량 살짝 빠져나가고. 넷마블 연기금 다시 사고 있죠.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이게 연속성이 좀 이어지는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양매도가 좀 시원하게 나왔네요. 어제 거 판 거. SK바이오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수가 나쁘면은 원래 상식적으로 요 모습이 정상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지수 따라서 거의 연동을 하는데 지수랑 역행하고 사는 섹터가 있긴 있죠, 보면은. 오늘 5G랑 화장품주들,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음주에 양재츠 방한, 그리고 그게 시진핑 방한까지 이어지고 그게 한알령 이슈 관련해서 해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는 한알령 받기 전에 물론 실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 한알령 때부터 꽤나 많이 내려왔어요. 종목들 조정이 대체적으로 확 죽어있죠. 한때 우리나라 3대 업종 중 하나였던 정유, 화장품, 하나가 반도체였나? 아주 대표 업종 중에 하나를 차지했던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한알령 제대로 두들겨갖고 깨졌던 섹터입니다.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한알령이 다시 해제된다고? 기대감이 무럭무럭 솟구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수급까지 받쳐준다. 그럼 얘네가 뭐 여기서 매매를 할지 혹은 내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좀 조정을 기다릴지. 조정은 종목은 결국 나오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의 차이지.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죠. 다음 주 재료도 있네. 거기서 말 잘 되면 시진핑 방한이 뭐 한 11월 혹은 올해 안에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기간이 좀 멀다. 그럼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시진핑 방한이 이슈돼서 또 한번 튈 수도 있는 점. 이런 식으로 갖다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좀 안 좋은 장이 오면은 강했던 종목들, 오늘뿐 아니라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그 강했던 종목들 중에 수급이 들어온 애들,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이상하죠. 기간 외에는 지수를 따라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100%는 아니지만 지수가 하락을 하면 기간 외인도 대부분은 매도로 갖다가 대응을 합니다. 근데
그거랑 반대로 기관 외인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지수랑 반대로. 거기다가 재료까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있죠. 정치 테마, 뭐 한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 관련해서 지지율, 지금 여당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고 그 와중에 이재명 관련주는 이낙연 1위였던 지지율을 올라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재료 섹터들이 있고, 혹은 차트상 좋아 보이는 모습, 혹은 수급이 반대로 갔다가 괜찮게 들어오는 애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한 종목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런 애들에서 단기 반등이 좀 괜찮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해봐야 아시긴 하는데, 물론 이런 와중에 엄청 뭐 눌림 시원하게 하는, 눌림 막 깊게 한 종목도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반등, 하락이 깊었는데 이거 반등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하락을 했다는 건 시장에서 꽤나 소외된 종목이라는 거고, 그런 종목이 시장에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은 거기서 더 투매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던 종목에서 투매가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급락이 나오면은 보통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일단 찾고, 그 강한 종목들, 시세를 줬던 종목들 중에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는 애들, 재료가 있으니까 강하기도 한 거예요. 얘네들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돈이 몰리려면은 개인들의 이목을 끌 재료가 있어야겠죠. 혹은 지수로 따라가는 기관 외국인이 지수는 하락하는데 이 종목에, 이 섹터에는 왜 들어오지? 그런 섹터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애들을 좀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나, 단기 반등이 좀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해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조정을 안 주면은 뭐 보내줘야 되고, 조정을 준다 싶으면은 재료 같은 거 뭐 좀 체크하면서 악재 소멸도 없고, 악재도 없고 뭐 재료 소멸도 없고 하면은 수급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반등 나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행위가 이런 관심 종목들을 좀 모으는 걸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락장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하지만 하락장까지 쭉 이어질 때를 대비해서 저는 각 테마, 제가 엄청 좋아했던 종목들은 따로 모아둬요. 대장주들 위주로. 그런 애들이 재료 소멸 없이 지수에 의해서 급락을 하면은 지수가 턴할 때 걔네들이 더 크게 오르고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건 통계를 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상식적으로도 좀 당연하기도 하고, 강했던 종목이 지수 영향으로, 해당 종목의 개별 악재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지수가 턴한다, 그럼 얘네도 바로 턴을 해요. 시세도 얘네들이 더 빨리 주고 더 크게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 해가지고 하락장에 오면은 그냥, 혹은 급락장에 오면은 그냥 막 머리가 마비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장 처음 접하면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뭐 진짜 뭐 모든 비중이 다 들어가 있어서 물려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 같은 거 비중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손절도 하기 싫고 지금 물려 있는 종목 그냥 내가 지구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거는 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도 좀 봐둬야죠. 지수 하락하면은 강했던 종목들 좀 찾아놨더니 지수가 턴을 하니까 얘네가 좀 빨리 오르네, 혹은 거기서 더 하락을 하더라도 강했던 종목들은 다른 애들 20% 하락할 때 얘네는 5% 10% 하락을 하네, 이런 거를 봐두면은 그게 경험이 누적이 되고 그걸 베이스로 갖다가 매매에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은 우리나라 무조건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락장이 없는 시장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세계에서 어디든 하락장은 결국은 와요.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그 하락할 때 지수, 이 하락폭의 차이일 뿐이지, 상승이 있으면 무조건 하락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락이 있으면 당연히 상승이 또 따라오고, 이건 자연의 이치죠. 하여튼 이런 개념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 선물이 아까 좀 안 좋던데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월요일이라는 하루 더 보호막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턴을 하긴 했네요. 지수가 뭐 마이너스 한 0.3%, 아까 한 5%까지 봤던 것 같은데 선물이 지금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오늘 안 좋더라도 저희는 결국 월요일날 미국 장이 좋으면 돼요. 우리는 화요일날 장이 열리죠. 그런 점.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